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가 주제잡기 제3강 서울예대의 실기 작품 분석에서 종말, 근데 여러분들만의 종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조금 더 첨부를 좀 하고 덧붙이고 이제 다음 동국대 문창과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좀 첨부를 하자면 이제 그 가장 그 아버지로가 맞은 그 종말, 이 종말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게 종말이죠. 그렇지만 이 종말이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저번 3강에서 주지잡기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이 어떤 그 소통, 불통으로 인한 또 극심한 이기심으로 인한 어떤 가족의 그런 것들이 가정한테 고통을 줬고 또 반대도 가장이 아무리 또 가족을 사랑한다 얘기했지만 또 가족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가 가족한테 또 여러의 어떤 그런 다른 입장들이 있는 거니까 또 고통을 줬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들이 서로가 한꺼풀 벗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고 정말 그 성경의 말씀처럼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이 정말 이 땅 위에 행동으로 옮겨진다면 누구나 다 마음속에 그렇다면은 그것은 그 종말은 새로운 어떤 시작이 되는 또 하나의 어떤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생각하는 것은 뭐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찾고 그 생명을 찾아서 그 생명을 통해서 모두가 다 행복한 이 땅 위에 저 하늘 위에 어떤 그런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어떤 그런 소통이 될 수 있는 세상을 생각하는 게 저희 작가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장의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동국대학교 문창과 문제를 갖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항상 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기 문제 이제 얼마 있으면 곧 1월달 이제 초, 중, 순 이렇게 이제 그 가군, 나군, 다군에서 그 정시 실기가 각 문창과를 위주로 해서 시작이 될 텐데요. 그걸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도 또 작가 지망생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렇게 지금은 대학교 실기, 문창과 실기 위주의 좀 문제들을 산문을 어떤 그 산문을 우리가 주제로 해서 알아보고요. 이제 소설 쓰는 걸 천천히 같이 해보죠. 이게 끝나면 그 규격을 좀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 동국대학교 그 산문 문제, 실기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의문 문제는 이제 그 사진을 4개를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외 그림과 사진에서 각각 영상되는 이미지, 영산되는 이미지 4개를 모두 활용하여 원문을 쓰시오. 그래서 이제 이미지, 시의 심상이죠. 네, 뭐 이렇게 갖고 이렇게 쓰는 거고 기후와 시간에 관한 정서를 포함시킬 것, 소리와 색채의 이미지를 사용할 것. 그래서 이제 공간각적 심상.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이고 산문을 좀 볼게요. 원격 수업을 듣고 있는데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하라고 한 다음 갑자기 소리가 사라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격 수업을 듣고 있는데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 라고 한 다음에 소리가 이제 싹 사라졌어요. 위 상황을 산문의 구성 단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여 이야기를 완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 의도를 좀 볼게요. 산문을 내 동국대 입학처에서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산문은 예상치 않은 상황 발생에 대한 학생들의 대응 태도와 상상력을 알아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구성 단계에 대한 이해를 파악한다. 우리가 선생님이 그 지금 네이버 채널이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학생들은 1강, 2강 상방이 아마 유튜브에서는 그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그 내용이 길어서 올라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1강, 2강, 3강이 주제잡기 궁금하신 학생들은 네이버 TV 권현 아카데미 문지 영화 연출 문지 문해창작 영화 연출 아카데미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네이버에서 권현 찾아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는 4강부터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4강서부터 보셔도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 다 정리를 하면 제재나 주제 안에 자기 것을 넣어라. 하나. 자기 것을 넣으려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내가 뭐를 갖고 글을 쓰고 싶은지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 둘.
그러려면 내 자신을 찾기 위해서 글 쓰기 전에 먼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글 쓰는 어떤 단계에서 내 자신을 찾지 못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힘들면, 근데 지금 빨리 뭔가 글을 써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마다 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럼 거기에 맞는 훈련을, 교육을 제가 프로그램을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단국대학교 문제 하나, 서울예대 문제 하나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은 지금 동국대학교 문제를 갖고 왔는데요. 제가 글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승전결, 그러니까 발단, 전개, 결말,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게 4개지의 4단계의 구성을 따라서 글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단편 소설을 쓰시려고 하시는 분이나 우리 수험생들이나 이건 가장 기본을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글을 썼을 때 굉장히 이렇게 뒤죽박죽 섞일 수 있기 때문에 발단, 전개, 절정, 결말. 근데 이제 동국대학교에서는 위기라는 걸 하나 더 넣었어요. 그래서 5개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입시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얘네 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잘 우리가 이제 지켜서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조건이 2가지죠. 원격 수업을 듣고 있는데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 하라고 다음에 소리가 사라졌다. 자, 먼저 이것을 발단을 먼저 쓰냐, 전개를 먼저 쓰냐, 절정을 먼저 쓰냐, 결말을 먼저 쓰냐가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이것을 요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재, 요 지금 상황 안에 내 거 실을까를 먼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서, 그게 결정이 된 다음에 주제가 어떻게 실을까, 뭘 얘기할까, 메시지가 결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찾아서, 이걸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소설로 쓰면은 발단, 전개, 위기,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 다 돼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소설을 막 한 그 짧은 시간에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주는 그 120분, 180분 되는 시간에 소설 하나를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분량의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보죠. 자,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이제 집에서 원격 수업을 많이 듣고 있지요. 이렇게 지금 선생님하고 하듯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그 동영상으로 이제 하는 이런 원격 수업은 사실은 처음에 이제 그 우리 학생들이 어떤 사람이고 누군지 모를 때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수업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이제 선생님이 학생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창과나 뭐 영화과나 이런 예술 수업은 학생부 종합전형도 마찬가지지만 그 안에 학생의 것을 갖고 키워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강의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선생은 그 학생을 훈련시키고 교련시키는 멘토기 때문에 그 학생의 것을 키워줘야 되죠. 그래서 사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잡고 들어와서 수업을 하는 게 굉장히 좀 효과적이다. 이런 코로나 시대나 오미크론 시대에는 그렇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원격 수업을 듣고 있는데 여기서 상황이 이제 교실이라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대학교 수업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고등학교 수업일 수도 있고, 중학교 수업일 수도 있고, 초등학교 수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원격 수업이라는 어떤 그 단어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저번에 단국대학교 그 집을 했을 때, 집에 10년 만에 돌아왔을 때라는 화자를 정했을 때, 저는 그 집이 단순히 그냥 가족이 있는 집이 아니라 이제 뭐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그 집이다라고, 집의 의미를 제가 좀 변경했는데, 지금 이런 동국대학교 문제에서는 원격 수업을 듣고 있다, 딱 상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어요. 원격 수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황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나와요.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하라고 한다면 갑자기 소리가 사라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 지금 순발력 있게 이런 상황에 뭘 넣을 수 있을까요?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넣으면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 먼저 이제 이거를 지금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을 관하는 것은 산문의 구성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라는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산문에서 이제 소설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소설의 구조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딱 정해져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우리가 뭐 이런 소설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자를 정하는 거죠. 화자는 내가 연출자가 정한 연영화에서의 어떤 연기자 같은 그 온 세계를 다 그 누굴 따라가면 되냐, 작가는 화자를 따라가면 된다. 내 캐릭터를 따라가면 된다. 인칭, 시선을 따라가면 됩니다. 화자의 시선을. 그랬을 때 인칭 먼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있을 것이고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잘 보면
3인칭 이제 그 선택적 시점이 있고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고 그런데 전지적 작가 시점은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신의 입장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요즘 트렌드에선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 전지적 시점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지난하고 다단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나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이제 주로 쓰는데 먼저 두 가지가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주인공 시점으로 가는 것이 낫냐, 아니면 관찰자 시점으로 가는 것이 낫냐. 근데 관찰자 시점은 내가 관찰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속마음은 알지 못해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 또 그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뭐 말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가 되냐면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전지적 우리가 작가 시점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어떤 마음까지도 들어가서 알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것은 관찰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약간 좀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추리 소설이나 이런 류의 어떤 장르 소설을 쓸 때는 좀 효과적일 수 있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내 얘기도 갔다가 관찰도 했다가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서 우선은 근데 이제 원격 수업을 듣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줌 수업을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친구들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분열돼 가지고 이렇게 따닥따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관찰하는 모니터를 관찰하는 시선으로 써도 되는데 결국은 어떤 메시지와 어떤 얘기를 쓰냐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지겠죠. 여러분들 뭘 선택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쓰고자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갖고 이제 이야기를 쓸 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중에서 어느 거를 갈 것이냐. 근데 사실은 저는 절정으로 가고 싶은데 절정으로 가던 전개로 가던 결말로 가던 이미 이 이야기는 머릿속에서 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은 다 플로팅이 돼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관계상 쓰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선생님을 우리가 주인공으로 하나의 부수적인 인물로 놓죠. 그 나를 이제 주인공으로 놓을게요. 1인칭 시점으로 주인공 시점으로 갑니다. 선생님은 수업을 굉장히 주관하는 그런 존재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절대적인 존재로 한번 놓을게요. 나는 수업을 듣는 학생입니다. 나는 수업을 듣는 학생. 이거를 우리가 조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대학교 수업으로 한번 놔볼게요. 이걸 글을 쓴다. 대학교 수업으로 한번 놔볼게요. 대학교 수업에서 학부 수업은 좀 인원이 많죠. 그래서 이거 대학원 수업으로 한번 놔보겠습니다. 선생님은 뭐 이걸 내가 만약 지금 내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걸 쓴다 그랬을 때는 뭐 그렇게 쓸 수 있겠죠. 대학원 수업으로 한번 놔놓고 여러분들 수업에서 가장 뭐 했었던 것들 이렇게 보고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라면 뭐 고등학교에서의 내용을 써도 되죠. 그랬을 때 갈등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선생님처럼 이제 대학원 수업으로 놨을 때냐 여러분처럼 고등학생의 수업으로 놨을 때냐하고 좀 달라요. 먼저 고등학교 수업으로 놓으면 여기서 이제 선생님 간의 갈등도 있지만 여기서 또 갈등을 찾으면 어떤 갈등이 있냐면은 여기서 뭐 친구 간의 갈등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교우들 간의 갈등.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쓰는 글을 좀 이렇게 읽어보면 가장 좀 피해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왕따 문제나 이지메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건 본론적으로 뭐 20년, 10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주제고. 근데 우리가 뭘 써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조금 더 신선하게 독창적으로 쓸 수 있느냐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매단 쓰던 것을 자기만의 맛깔나게 표현을 해서 쓰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서 표현은 조금 뭐 부족해도 입시니까 표현은 부족해도 좀 다른 시선에 다른 걸 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소통이 되지 않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를 놓고 이제 글을 좀 써보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선생님은 자, 고등학교 수업으로 가죠. 고등학교 수업으로 가는데 이 선생님은 굉장히 옳고 바르고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우리 학생들을 이끄는 그런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그 옳은 말들을 하고 그런데 이 선생님의 어떤 수업을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국어 시간이다. 그럼 국어를 가리키거나
아니면은 뭐 수학 시간이다. 그럼 수학을 가리키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 선생님은 윤리 교과를 가리키는 선생이라고 칩시다. 윤리 시간인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그 학과 시간에 배워야 할 그런 분량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은 윤리 시간에 들어와서 가장 뭐 이런 윤리 과목을 가리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경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런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 이제 신앙이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조금 그 선생님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신앙이 없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선생님의 이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이제 그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선생님은 나름대로 이 선생님의 어떤 그런 그 캐릭터를 따라가 보면 이 선생님은 그 학생들에게 그 신앙이 마음속에 담기길 원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교회에 가서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학생들에게 신앙이 전파되고 그 신앙을 통해서 학생들이 신앙인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은 성경을 갖고 윤리 시간에 가리키기도 해요. 특별히 교목 시간이나 이런 게 아닌데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벙쪄요. 벙찐데 지금 보면 이제 그 요즘에 수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특수한 상황을 좀 만들어 놓을게요. 수시에서 여러분들 고등학생이니까 아시죠? 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던 안 하던 수시에서 점점 지금 시간이 갈수록 선생님의 권한이 굉장히 커져서 선생님과 맞서거나 선생님과 조금만 이렇게 트러블이 있어도 좋은 얘기들을 좋다는 것은 이제 진실된 얘기들이 담길 수가 없어 내 생각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 군림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물론 다 선생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여기서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나가 있습니다. 나는 주인공이에요. 근데 나는 요번에는 한 18살 고2나 고3으로 할까요? 19살 초아라고 하는 여학생으로 한번 가봅시다. 캐릭터를. 자, 이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이라고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좀 대비를 좀 줄게요. 색채를. 선생님은 항상 잘 살아야 된다. 항상 여러분들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왕이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항상 윤리 시간에 윤리 공부와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주된 얘기가 맨날 그 얘기인데 교사의 어떤 그런 특권, 그 교육에 대한 수업 시간은 교사의 특권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가리킵니다. 근데 나는 얘도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그 초아라는 학생이에요. 근데 얘네 아버지는 또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오랜 세월 그렇게 그런 성경도 읽고 그렇게 그런 집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우선 얘가 좀 그 학생들하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윤리 선생의 문제가 뭐냐면 그 본분적으로 가르쳐야 될 거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뭐 사람들을 신앙을 내가 해서 복음을 전파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우선 여기서 얘는 하나가 그게 이해가 안 가고요. 뭐 신앙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교회에 가서 그렇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데 얘가 봤을 때도 오랜 세월 아버지가 목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선생은 병적으로 집착합니다. 그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윤리 시간에도 리포트도 신앙에 대해서 써오라고 그러고 그 신앙에 대해서 써오지 않고 뭐 이러면은 또 성적도 잘 안 나가. 아이들이 이거를 갖고 이제 선생하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선생이 받아들여지질 않는데 아이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굉장히 불만이 커집니다. 이제 초아가 또 봤을 때 두 번째 문제는 이것이 지금 본론을 좀 벗어나서 그 신앙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자기가 봤을 때 이 선생이 굉장히 그 이렇게 좀 뭐 목사처럼 말도 하고 뭐 윤리 시간에 좋은 말도 하는데 본인이 봤을 땐 이 선생 자체가 올바르게 신앙을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초아는 오랜 시간 그렇게 목사님의 자제로서 교회도 다니고 그렇게 해서 보면 초아가 보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봤으면 초아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 말씀에는 사랑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선생은 자기가 하고 남하고 그 제자들하고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그걸 그 선생의 어떤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소통을 안 해요. 그러면 맨날 그 성경 구절만 외우고 막 이러는데 그 안엔 사랑이 없는 거야. 사랑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을 본적으로 전할 수?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야. 이 추아가 봤을 때. 근데
아이들을 전전긍긍 말도 못하고 이러니까 초아가 촛대를 매는 거죠. 총대를.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금 아주 터지기 일보식던인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원격 수업을 하는데 또 그날도 이 선생이 윤리 시간에 이제 사회윤리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종교 얘기를 자꾸 꺼내면서 뭐 성경의 어떤 부분을 갖고 와서 지금 읽고 막 무슨 종교 시간이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초아가 얘기를 합니다. 이 시간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있고 이건 종교 시간이 아니고 기독교 시간이 아니니까 이제 진도를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수능도 봐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선생이 이제 발악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래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고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벌써 한 1년, 2년 가까이 계속 그 선생 별명이 하나님이에요. 왜?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자기는 잘 몰라요. 바깥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고 어떤 뭐 본인의 어떤 부동의 어떤 지위를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한테 이제 눈에 어긋나면 그 점수는 잘 나오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제 결적.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요. 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선생님이 조용히 해 하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소리가 싹 사라져요. 이 소리가 사라지는 것이 이 선생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초아의 입장에서는 소리가 페이드아웃이 쫙 되면서 이 초아는 이제 선생님하고의 지금 이제 어느 장면부터 선생님을 잡았냐면 절정. 굉장히 이제 선생하고 대치되는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속마음들이 표현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수업 시간에 지금 대치가 돼서 딱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이 선생님이 집중해 그러지 마 이렇게 하면서 뭐 초아 너는 악이고 뭐 난 선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이한 캐릭터죠. 캐릭터 좀 특이하게 잡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초아는 그 얘기가 다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건 다 초아한테는 다 개소리인 거지. 왜? 자기의 본분을 잊고 하나님이 말하는 어떤 그런 사랑과 이런 본분을 다 잊고 자기 어떤 정말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그걸 도구화시켜서 뭔가 자기의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이것은 전혀 소통도 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초아가 처음에 발달 단계부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회당, 피드백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소설은 항상 현실 여기에 시점이 맞춰져 있고 이걸 지원하거나 더 이거를 잘 공고히 하기 위해서 과거로 피드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나오겠지. 그러면서 여기서 왜 이 선생하고 있었던 문제들 또 이 선생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그걸 불이익을 받을까봐 말을 하지 못하고 사실 요즘 세상에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내부 고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사실은 이게 지금 내가 고등학교로 축소시켜놔서 그렇지 이게 어린하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 신앙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자기의 권위를 갖고 이게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가스라이팅. 근데 멍청하고 바보 같은 게 그 가스라이팅에 당하는 거지. 이게 불합리하면 항상 거기에 맞서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하냐? 나한테 불합리하면 어떡해? 내 어떤 그 학생부 내 어떤 내신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되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딱 끊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알게 만들어야지. 근데 현실적으로도 아직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사회, 우리 동시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 그러면서 이제 이 처음에 이 초아는 자기가 목사의 그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어떤 신앙이 철저하게 있는 아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그 담임이라고 쳐요. 지금 이 그 윤리 선생이 담임이야. 근데 그런 선생을 만났을 때 굉장히 좋았고 마음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고 또 윤리 과목에서 또 이렇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스러웠다. 근데 이제 발단이에요. 이제 초아도 하나님을 잘 믿지만 항상 기도에 응답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답답했다. 전개로 왔어요. 근데 이제 보면 초아는 항상 마음을 열고 타인들과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이제 항상 이제 조금 이렇게 그 중심이 되면 뭐 공부도 좀 잘하고 뭐 얼굴도 이쁘고 이제 그런 모르는데 이 아이는 뭐 공부도 척 잘하지 못해요. 그다음에 얼굴도 그냥 보통이야. 그런데 이제 항상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좀 다른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좀 아웃사이더 요즘 같은 세상에 그 또 10대들 뭐 하나님 얘기하고 뭐 믿는 집에서는 같은 어떤 그런 데서는 이렇게 같은 얘기 교회에서는 할 수 있지만 밖에서 이제 너무 그러면 또 안 믿는 학생들도 있고 그건 이제 신앙은 자유죠. 그건 강요할 수 없는 거죠. 그 아웃사이더 역할을 해.
근데 이 선생이 자꾸 이제 그런 신앙 같은 얘기를 자꾸 수업 시간에, 윤리 시간에 자꾸만 딴 거 얘기를 하는 거야. 너네들을 위해서 한다 이러면 자꾸만 이제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직 잘 모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애도 엄청 많잖아요. 뭐 선생님 뭐 그런가 보다. 윤리 선생이니까 이제 그러면서 뭐 성적도 뭐 이렇게 하면 더 잘 주겠다 얘기하니까 이제 딸려가는 거지,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학생이 그 아웃사이더인데 이 학생이 보니까 목사집 아이고 신앙이 있으니까 선생이 얘를 이제 지켜 세우는 거야. 그 수업에서. 그래서 얘가 이제 본의 아니게 처음에 선생을 믿고 정말 이렇게 자기도 복음에 전파되기를 원하고 하니까 아이들한테 이 학생이 초아라는 학생이 아이들한테 선생의 것을 자꾸 이렇게 좀 전달도 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얘가 가만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뭐 그런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이 선생의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남철이라고 할까요? 남철이라고 하고 나이는 한 60대? 머리가 벗겨졌다고 할까요? 좀 이렇게 그런 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랬을 때는 캐릭터의 어떤 그런 외관까지도 옷 입는 것까지도 또 약간의 캐릭터의 어떤 그런 행위까지 뭐 우리 잘하는 뭐 이렇게 뭐 코를 흥한다던가 뭐 그런 어떤 그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내서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너무 길게 하니까 유튜브에 올라가지가 않아서 어떻든 저도 소통을 하려면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좀 줄여서 한 35분? 한 30분 내외까지 그리고 이게 더 가면 또 끊어서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생하고 이렇게 소통을 보니까 이게 좀 그 이상한 이유 때문에 본인의 어떤 뭔가를 만들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자기의 성을 만들어 갖고 본인 스스로 하나님이 돼 있네. 초아 입장에서 보니까 위기.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고민합니다. 스승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해요. 근데 결국은 이제 뭐 이렇게 목사님도 계시고 진짜 잘 아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스승을 우리가 그럼 돌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스승과 이게 맞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이제 선생이 그렇게 밀어서 얘가 중심에 와 있게 됐잖아요. 그 선생이 얘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얘를 이용하는 거지. 다른 학생들도 이렇게 믿게 만들려고. 근데 얘가 그동안 그렇게 하면서 선생의 총애를 받았단 말이야. 근데 아이들이 얘를 또 시기해.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다시 선생하고 반복하면서 아이들한테도 친구들도 없고 선생하고 반복하고 얘 혼자 외롭게 되는 거예요. 얘 혼자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가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한 거야. 그리고 이 선생도 얘가 볼 때 불쌍한 거야.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이 병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선생이. 그래서 얘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 선생한테 자기의 것을, 그래도 뭐 불이익이 불면 올 수밖에 없겠지. 이것은 부정하자는 거잖아. 이거 맞서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불의에 맞서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절정 시간에, 절정에 지금 이제 그 이야기가 있고 절정에 원격 수업을 통해서 얘기한 건데, 선생은 계속 막 개고품을 몰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를 막 그냥 거기서 막 인격 모독을 하고 막 몰아넣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페이드아웃이 싹 되면서 선생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얘한테는 어떤 것들이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신앙생활 하는 우리 학생도 있고 안 하는 학생이 더 많겠죠. 우리 그 성인들 중에서는 기독교 문학이라는 것을 좀 하고 싶은 성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독교 문학을 한다는 건 아닌데 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지금의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기독교 문학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뭐 여러분들 다 좋은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으로 만드시고요. 제 생각은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으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귀절 같은 것들이 귀에서 저 바다에서 이렇게 썰물과 밀물이 밀려오듯이 빛이 보이면서 이렇게 나한테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정말 어떤 걸로 할까요? 우리가 그 뭐는 뭐고 이렇게 하는 귀절들이 있어요. 뭐 할 때는 뭐 하고 뭐 할 때는 뭐 해야 되며 뭐 할 때는 뭐 해야 되고 그런 귀절들이 있어요. 뭐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그런 귀절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뭐 잘 땐 자야 되고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땐 밥 먹어야 되고 뭐 할 땐 뭐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다 이렇게 뭔가가 다 중요해요. 세상에서 어떤 이치가 성경에 이제 그런 귀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니 이 사랑이 없이는 다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 물거품이다 이런 그런 귀주얼들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수업은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얘는 결국은
선생한테 반목한 그 이후로 얘는 뭐 선생한테 그 이제 수업이 이렇게 뭐가 좀 녹화가 되고 있는데 선생은 또 이제 이 학생보다를 이제 저기 하는 거죠. 선생한테 대들었으니까 너는 이제 뭐 정직을 해야 되고 너는 이제 좀 뭐 이제 벌을 받아야 돼, 막 이런 거예요. 그렇게 딱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결론만 봤을 때는 선생한테 반목해서 이 학생이 얻은 게 없어요. 얻은 게 없지만 정말 이것을 어떤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그 선생을 바꿀 수도 없었어요. 너무 그 학생이 힘이 작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 통해서 뭘 얻었냐? 진정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들은 거지. 그러면서 이 선생이 자기한테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이 학생도 칼을 들이대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거기 과정에서 이 학생이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를 깨닫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희생을 해야 돼. 이 학생한테는 굉장히 불이익인 거예요. 이 학생이 이것 때문에 대학 못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현실에서 이러면 사생결단 나죠. 선생이 이렇게 지금 윤리 시간에 무슨 성경이나 가리키고 있고 이 선생이 제대로 된 목사도 아니고 사입이죠. 이 선생이 이걸 통해서 학생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고 이 선생이 뭐 아무튼 그래. 이 만약 현실에서 이랬으면 아마 학부모도 굉장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굉장한 이게 폭력이거든요. 아이를 막 진짜 또 여러 명 중에서 아이를 그렇게 둘러싸서 이지매를 선생님 이건 사실 일부러 이런 상황을 제가 지금 더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극적으로 결정을 해서 갔으니까. 근데 이 학생은 그러니까 기독교 문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지점에 와 있네요. 이야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이 학생은 현실적으로는 실패했죠. 이 선생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졸업할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학생이 깨달은 그 사랑을 갖고 이제 밖에 나가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또 하나씩 치유하고 고쳐나갈 수 있겠고 올바른 크리스찬으로서 그 다음에 또 결말이 이제 나와요. 전 절정으로서 그 부분만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를 놓고 봐야 되니까 이걸 절정만 놓고 봤을 때 그걸 쓴다고 해도 이게 머릿속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다 들어가 있어야지 절정에서 훅 치고 쓸 수 있는 거지. 결말은 이 학생은 결국은 우리가 겉으로 봤던 그렇죠. 이제 정말로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쓸모있는 그 선생이 남철이는 뭔가 자기 인생에 있어의 어떤 그런 트라우마와 상처로 하나님을 신격화 자기가 하나님화가 돼서 성경을 이용한 거다. 그 학생들한테 군림하려고. 하지만 이 학생은 그걸 통해서 보고 깨달음이 있어서 정말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의 어떤 행동으로든 어떤 사랑으로든 옮기는 그래서 이 학생으로 인해서 세상이 따뜻해지는 이렇게 결말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이 집중하는 갑자기 소리가 사라졌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그 뭔가 이 선생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정의로운 거고 아닌 거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남들이 다 얘기를 못하니까 얘는 그래서 싸운 거야. 진짜 하나님을 선택한 거야. 이러면 안 되니까. 소리가 사라지면서 이제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사운드와 세상의 그런 자기 욕심에 있는 그런 언어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생명들이 여기서 오간 거지. 그러면서 본인은 깨달아서 나중에 그렇게 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렇게 우선 하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주지잡기 5번 시간에 더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